지금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기본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놨죠. 그 이름이 example 3로 했는데, 요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ublic 디렉토리의 index.html 파일입니다. 자, 이거가 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커스텀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놓은 게 아까 보여드린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 만들고요. 밸리데이션을 걸어놓은 게 모델에서 앱 모델에서 sorry, 요거죠. 요게 이전에 내가 작업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모델에서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프로덕트 모델에다가 제가 이제 밸리데이션 걸어놨는데, 어트리 액세서블은 아시죠? 이 디폴트로 만들어집니다. 제너레이터가 모델 클래스를 만들 때, 어트리 액세서블은 화이트리스트죠. 여기에 등록된 속성만 폼 서미트 했을 때, 업데이트할 때, 세이브할 때 저장이 된다는 거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는 거. 어쨌든 요거 빼고 그 밑에 이제 밸리데이트를 4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맨 위에 타이틀이 하나 있었죠. 타이틀.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제가 밸리데이트 타이틀 presence validate를 써서 툴을 줬습니다.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디스크립션에는 그리고 value에는 2개를 presence tru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는 이제 있어야 되지만 value도 presence지만 value의 필드에는 특히나 숫자여야 된다. numericality를 validation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줬죠. 최소 10 이상이어야 되고 최대 100 이하여야 된다. 쉽죠? greater than, less than 영문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멘트 처리했지만 allow nil이라는 게 있고 allow nil은 nil 값도 인정해야 된다. 왜? 이게 presence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지정해놨으니까 value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value를 안 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allow nil을 지정해주면 그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numericality validator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빼버리면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re you sure라는 겁니다. are you sure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cceptance validator를 써서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항목이 체크돼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submit가 되고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acceptance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위에 상단에 메시지가 뜨는데 이 메시지 뜨는 부분이 폼을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자, 이겁니다. 이 폼에 대한 뷰 템플릿도 레이즈의 스카폴드 제너레이터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제가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error explanation이라는 아이디를 지정해줬고요. 요거는 얘네들이 스카폴드에서 자동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만들어지는 scaffolds.css.scss 스타일 시트에 보면은 error explanatio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이터 에러 이 h2는요 요겁니다. 제목 여기 제일 위에 상단 타이틀 헤더 타이틀 그 다음에 그 에러에 들어갈 내용들이죠. 내용들 보면은 프로덕트 객체에서 발생한 에러의 개수가 여기 지정되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라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6개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러의 개수 사이즈가 0 이상이면 여기서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베이스는 특정 속성에 대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객체의 전반적인 에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밑에 나타나는 그 위 상단에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안 보이네. 요 바로 밑에 요 한 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있는 게 요 밑에 각 에러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빼버렸죠. 네, 빼고 왜 뺐냐? 그 놈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선 맨 처음에 스카폴드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까요? 프로덕트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에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있고 디스크립션은 텍스트 뒤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이 아니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지정하고 콤마 안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밸류가 있었죠? 밸류는 뭡니까? 인티저로 정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다 됐죠? 그죠? 이거면 돼. 이거면 되나? 하나, 둘, 셋. Are you sure? 이거는 없어도 되죠? 뭐죠? Acceptance Validator 이용할 때는 지정해준 속성이 없으면 가상 어트리뷰트를 만든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프로덕트 리소스, 프로덕트 모델에 대한 MVC에 해당되는 모든 템플릿,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유닛 테스트 유닛 할 수 있는 모듈까지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죠?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럼 만든 다음에 이 마이그레이트 파일의 내용을 보면 DB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트가 있죠. 지금 방금 만들었던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타이틀, 스트링을 나왔죠. 스트링, 디스크립션, 텍스트, 밸류, 인티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ID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 안 했지만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 여기에 스페셜 헬퍼 뭡니까?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updated underbar at 그 다음에 created underbar at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임 필드 속성을 가진 필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면 RakeDB 마이그레이트 하면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폼을 보면 폼은 스카폴드가 만들어준 거고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스카폴드 cs.scs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의 내용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에러 explanation이 있죠. 파운드 표시해서 id 값이 여기 들어와 있죠. 거기에 h2가 있죠. 그 다음에 에러들을 쫙 보여주는 리스트 태그가 있죠. 여기에 대한 지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폼을 이야기했고요. 자, 폼에서 보면 이게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밸리데이션 에러에 대한 표시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아까 이거를 수정해서 바꿔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id로 해서 여기 듣고 보면 프로덕트 객체에 에러가 있느냐 있으면 에러 explanation 디비전에다가 이렇게 탑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종류들을 리스트로 해줬죠. 그래서 요거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에러스 풀 메시지 하면
에러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각각을 배열해서 하나씩 두 블록으로 넘겨줘 보여주는데 이것을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리프레시 하면 여기서 지금 프로덕트 만들었죠. 프로덕트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루트 패스가 없다고 그러는 얘기죠. 루트 패스가 없어. 그러면 root.rb에 가서 route.rb에 가서 루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root to product found 표시하고 그다음 인덱스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게 뭐죠? public 인덱스를 지워버리죠. 그러면 바로 홈 루트 디렉토리로 가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 거는 제가 미리 두 개를 설명받습니다. 하나는 application layout, application CSS를 layout CSS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이게끔 제가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application layout 뷰에서 레이아웃을 보면은 여기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 표시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헤더, 트렁크, 푸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변경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됐고, 자, 디폴트로 만들어진 그대로의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돼버리죠. 밸리데이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저장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덕트 RB에 가서 자,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 모델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트리 액세서블 나오고, 자, 우선 우리가 배운 대로 validates 하고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에 presence validate를 쓰고요. presence validate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죠. 간단하게 presence 하고 true로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위에 여기에 하나 에러가 보였고 각 속성에 대한 에러 결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Title can't be broken. 요 두 개 사이에 베이스 아까 에러 베이스라는 게 있었죠. 베이스는 요 사이에 요 빨간 요거 위에 하나 위에 뜹니다. 그 위치는 그 P에 뜨는데 요거는 이제 UL이죠. 이건 H2 태그죠. 요 H2 태그 밑에 P 태그로 해가지고 에러스 베이스의 에러가 여기 뜬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밸리데이션 뷰입니다. 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작업한 것이 요거 없앴죠, 그죠? 없애고 이 색깔도 없애버리고 요 놈을 1로 이동하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복습해 볼까요? 또 뭐가 있었죠? 디스크립션이 아니야. 디스크립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아까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validates 뭐를 했나요? value가 있었나? value였잖아. 아, 3개가 있었나? 그죠? 3개. value 3개. 근데 value는 numericality. 자, numericality고. value는 또 우리가 true를 할 수 있지만
숫자여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다 좀 더 옵션을 추가하는 의미에서 greater than 해볼까요? greater than greater than 뭐 100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less than 1000 틀렸죠? 1000으로 해볼까요? 그런데 이것도 1000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죠? or equal to 있죠? 같거나 작아야 되고 이거는 여기다가 5와 equal to 이렇게 하면은 10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 또 뭘 했던가요? validate Are you sure? 어? Are you sure? are you sure가 있었죠. 그래서 are you sure가 있고 are you sure는 acceptance true가 있었죠. true.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장하고 밸리데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시하고 와 나왔네 그죠? 타이틀은 empty 해서는 안 되고 디스크립션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밸류도 있어야 되고 브랭크만 안 되고 그다음에 밸류는 나도 넘버 비어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체크되는 거죠. 그죠? presence와 numerical 두 개가 다 밸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를 밑으로 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레이즈에서 모델의 그 밸리데이션을 작성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각각의 밸리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네 가지인데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그 allow nil이라는 게 있습니다. allow nil은 nil 값을 허용한다는 거죠. nil 값. allow nil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true로 주게 되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nil과 블랭크의 차이는 블랭크는 nil 값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함해서 white space를 white space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그냥 스페이스도 있고 각종 뭐 탭 뭐 이런 거 있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뭐 이런 거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그다음에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예 nil 값 이것도 다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allow blank, allow nil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 메시지는 이제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가 디폴트 에러 메시지 말고 커스텀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그때 메시지에다가 활동해줘. 그다음에 on 저 설명드렸죠? 이미 on은 이제 create, update, save. 디폴트는 뭐죠? save가 디폴트죠. 지정할 때는 create 또는 update를 지정해주면 각각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가 이 밸리데이션 하는데 그런 시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조건적인 밸리데이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거는 if 또는 이제 unless 이런 것을 옵션을 이용해서 조건이 맞을 때만 밸리데이션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옵션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될 때는 이 컨디션을 그룹핑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ith 옵션을 이용하면 with 옵션 다음에 블록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if 조건 또는 unless 조건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unless, if unless를 보면요. 자, 쓰는 형태는요, 이렇습니다. validate 한 다음에, 이건 이제 presence validation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끝에다가 이제 뭐, if를 쓰는 거죠. 여기다 별도의 메소드를 작성해가지고 그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넘겨주게 됩니다. 심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unless하고 if를 사용한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심볼로 아까 좀 전에 보인 메소드 이름 심볼로 넘겨주고, 두 번째는 아주 짧은 SQL where절을 여기다 넘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코드 블록을 객체로 해서 프로크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심볼형을 사용할 때, 그때는 이 심볼을 메소드를 별도로 정의를 해서 그 메소드의 이름을 심볼로 if 다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정의한 메소드에서 여기서 쓰는 페이드 타입은 그야말로 오더의 속성이 되겠죠. 오더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페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때 이 페이드 타입이 카드일 때 그때 카드 넘버를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래 되는 거죠. 페이먼트 타입이 닐이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안 되겠죠. 그죠? 페이먼트 타입이 없으면은 카드 넘버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로직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 또는 unless 다음에 심볼이 아니라 string을 넘겨줄 수 있다. string은 뭐죠? where절 같은 그런 SQL의 where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 문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이 person의 속성을 가지고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person의 name 속성이 아무것도 없느냐, nil이냐. nil일 때는 surname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person 모델에는 name과 surname 두 개의 필드가 있다. 속성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name이 값을 넘겨주지 못하면은 반드시 surname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name, nil 이렇게 짧은 문장일 때 그때 if절을 쓰면은 문자 이름을 넘겨주면 굉장히 편하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크를 넘겨줄 때. 프로크라는 것은 루비에서 코드 블록을 객체로 넘겨줄 때 쓰는 거죠. 클래스죠. 프로클래스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inline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proc new 하면은 proc 객체를 새로 만드는데 그 안에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코드 블록 안에 파라미터로 모델 오브젝트를 넘겨주게 되고 그 모델 오브젝트의 패스워드 값이 블랭크냐를 확인을 해서 블랭크면 컴포하지 말고 그죠? unless니까 블랭크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패스워드가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패스워드 컨포메이션을 하라 이 말이죠. 자, 패스워드 컨포메이션 밸리데이션 true를 하면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언더바 컨포메이션이 두 가지 속성을 쓸 수가 있죠. 그때 만들어지는 패스워드 언더바 컨포메이션은 가상 속성이 되겠고 실제로는 테이블 컬럼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인라인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밸리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뒤에 조건절이 동일하다 할 때는 여러 개가 중복될 때는 뒤에 똑같이 if 뭐 이거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with 옵션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if 다음에 쓰는 조건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do 블록 안에다가 그 밸리데이터들을 기술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앞에 붙는 어드민은 공이 이 조건절을 받는 뭐 컨디셔널 오브젝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안 쓰게 되면 뒤에 조건절이 요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드민에서 요걸 넘겨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이 뭐 이거는 어떤 로컬 변수니까 어떤 이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with options 쓰면 조건을 그룹핑해서 짧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커스텀 밸리데이션을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레이스에서 밸리데이션을 이제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밸리데이션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 개의 모델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용자 정의 밸리데이트를 헬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밸리데이터나 밸리데이트 메소드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 쓰는 건데, 이 헬퍼스를 쓰면 여러 개의 모델에서 공이 쓸 수 있는 밸리데이션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밸리데이터는 사실 두 개의 모델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액티브 모델의 왜 액티브 모델이냐면 당연히 모델 밸리데이션 하기 때문에 액티브 모델이겠죠. 액티브 모델의 밸리데이트 모델로부터 상속받고, 또 다른 타입은 each 밸리데이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그냥 밸리데이터는 레코드 전반적인 그런 유효성 검증을 하는 것이고, each 밸리데이터는 레코드의 각 속성마다의 어떤 밸리데이션을 작업할 때 그때 each 밸리데이터로부터 상속받아서 작업하고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에서 이 레코드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고, 넘겨받은 밸리데이터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밸리데이터에서 먼저 밸리데이터로부터 기능을 확장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설명드린 바같이 전체 레코드의 어떤 상태, 오디오 상태를 검증하는 거죠.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때 약간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는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델의 밸리데이터로부터 자기가 이미 클래스 이름을 정하죠. 여기서는 my validator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validator라고 뒤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클래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validate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클래스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클래스들과 나중에 이 클래스들을 용도별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뒤에 validator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my validator라고 클래스 이름을 정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validator부터 상속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validate라는 definition,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넘어가는 것은 레코드죠. 아까 설명한 레코드가 파라미터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할 내용을 기술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기술하는 것은 레코드가 넘어오게 되면 그 레코드의 속성 중에 이름이라는 속성은 반드시 X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문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 레코드의 특정 레코드의 에러즈의 속성이 네임 속성에다가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만들고 펄슨에서 이걸 사용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validate with my validator라고 validator 클래스를 써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validator는 그 적용하는 클래스 앞에다가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미안함이 자꾸 물어봐서. 예,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우선 밸리데이터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밸리데이터를 반드시 구현해 주고 거기에 레코드 넘겨준다.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그 모델 클래스에 밸리데이트 리드라고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요거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는 전체의 레코드에 대해서 넘겨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레코드를 넘겨주긴 하지만 특정 속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밸리데이터는 커스텀 밸리데이터는 아시겠지만 each 밸리데이터입니다. each 밸리데이터로부터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필드 이름을 앞에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필드 이름. 규칙이.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밸리데이트를 만들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메일 밸리데이트 만드는데 넘겨주는 거는 당연히 이때는 밸리데이트가 아니라 밸리데이트 이치가 넘어가야 돼요. 이치 메소드를 써야 돼요.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트 이치에 레코드, 어트리뷰트, 밸류를 넘겨줘서 어떤 레코드에 어떤 속성의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검증 내용을 여기다 기술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는 레코드 에러즈에다가 이 어트리뷰트가 넘어왔으니까 이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옵션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메시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보시면은 재밌죠. 이메일을 씁니다. 이메일 밸리데이트를 여기다 쓰는 클래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트 앞에 쓰는 이메일을 여기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true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 밸리데이터에 같이 믹스해서 컴바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까지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앞에 보면은 이메일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메일의 포맷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메일 true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 밸리데이트를 작성합니다. 어디서? each 밸리데이트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때 밸류를 보면 값이, 이메일을 넣으면 값이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메일이 아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each validat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현한 걸 실제로 돌아가는 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요게 이제 each validate를 써가지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요. 이렇게 작성해요. 이게 바로 아까 설명 안 했던 건데, 자, 여기 보면 each validator 프로덕트 앞에다가 each validator로부터 상속받는 validator 타이틀을 해요. 그래서 validator each 레코드 속성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조건을 써줬죠. ness 넘어온 값이 알파벳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써주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라,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적용은 모델 클래스에 가서 똑같이 validation title true 해주고, 뒤에다가 타이틀을 심볼로 해가지고 true로 해줘요. 왜? 조건 unless 이게 true로 만족해줘야 됩니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rue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can't be blank는 presence true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에러 밸리데이터를 몇 개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개수에 따라서 그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연이어서 표시가 되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구현한 내용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밸리데이션 메소드를 작성해서 하는 방법을 위해서. 자, 클래스 메소드는 역시 이제 모델의 이제 상태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쓰는 방법은요,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적인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소드를, 검증 메소드를 작성하고, 그 검증 메소드의 이름을 validator, 이건 단수입니다. validate가 아닙니다. validate 심볼로 나열을 해줍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그러면 검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쓰는 용법이 이렇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인보이스라는 모델 클래스입니다. 인보이스 모델 클래스는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초전자 만료일자가 past 지나면 안 된다. 지날 수 없다. 이런 뭐 대충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건을 썼죠. 조건은 expiration date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그 값이 블랭크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expiration date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보다는 이전이어야 된다. 이 조건이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xpiration date가 있는데 그 값이 오늘 이전 날짜이면은 그때 에러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과거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그 미래의 날짜로 지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는 이제 토탈 값보다는 클 수 없다. 작아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는 디스카운트 이 조건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에러를 기술해줍니다. 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하죠. 사용법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이제 메소드 지정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점을 추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만 베리데이션 메소드 액티브 커스터머를 적용하라.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퍼스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모델 여러 개의 하나 이상의 모델에 공히 베리데이션을 적용하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밸리데이트 방법은 밸리데이츠 뭐 이렇게 했고 썼는데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이름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밸리데이트를 사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방법. 자,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생소한 형태의 작업을 해줍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위치는 config 디렉토리, initializers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RB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에 클래스 이벤트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드 블록으로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셀프를 썼죠. 이 셀프는 뭡니까? 클래스 메소드라는 거죠. 클래스 메소드에는 validates as choice라고 이름 써주고 거기에 attribute name과 ans와 그 다음에 각종 옵션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것은 validates 우리가 표준 validates 여기다 쓰는 거죠. validates 해서 속성 이론을 validates 하는데 그때 쓰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띄면은 바로 모델 클래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만 쓰면.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속성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베리데이션을 작성한 다음에 이거는 다른 모델에서도 쓸 수 있겠다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모델에서도 똑같은 베리데이션 조건을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죠, 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씌워주면은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써주되 궁극적으로는 밸리데이터가 실행이 돼서 조건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헬퍼스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일 건데 요거는 이제 에러, 지금까지 자꾸 에러 이야기했는데 그 에러 방법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즈에서 이제 errors라는 correction을 통해서 객체에 대한 validation 에러 결과들을 담아두죠. 그래서 이 errors는 액티브 모델에서 오늘 errors라는 모듈로부터 모델로부터 이제 객체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키 밸류가 해시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키는 속성 이름이 되겠고 밸류는 에러가 발생한 메시지들의 어레이 형태로 밸류 값이 지정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 person 모델 클래스의 name 속성을 검증을 한다. presence validate의 length validate는 최소한 길이는 3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한 모델 클래스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erson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valid 유효성을 확인해 보면은 false입니다. 이때 errors를 확인해 보면은 can't be bl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U로 만들어서 만든 객체인데 이 객체를 다시 여기 적용을 시켜보면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유효하지 않은 거고 그때 에러 컬렉션을 보면은 그때 나오는 게 presence에 대한 디폴트 에러 메시지 can't be blank가 있고 그 다음에 length에 대한 미니멈 있죠? too short 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new 메소드 쓸 때 특정 속성의 값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person 여기서는 밸리데이션을 걸어놓은 name에 대해서 값을 입력한 상태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성을 확인해 보면 그때는 true가 되는 거죠. 네, 값이 있으니까 유효하다라고判断되고 그 다음에 그럼 그때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스에는 에러 값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에러스 컬렉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빼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들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 메시지 하면 메시지만 에러스가 보이는 형태를 각 속성을 그 메시지 문장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full error 메시지는 to A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errors 다음에 바와 같이 속성 값을 심볼로 넣어주게 되면 특정 속성에 대한 에러스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에러 한 다음에 속성을 넣어주면 그 속성에 대한 에러가 있느냐를 보여주고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작성할 때 errors 뭐 add 그 다음에 errors 이거 한 다음에 equal을 해주고 할당해 줬잖아요. 그런 형태를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하나는 errors에 add 메소드를 써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거 하면은 errors에다가 속성 심볼을 키 값을 넘겨가지고 할당해주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다. 자, 베이스는 오브젝트 전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쓰는 방법은 errors 베이스에다가 이 베이스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 꼬르가 아니라 이렇게 배열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 쓰는 add 오퍼레이터 이거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lear 에러스의 값을 뭐 비워주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에러스를 클리어한다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저거는 에러 메시지를 갖다가 없애주는 거지 실제로 유효성 검증에서 유효성에 페일 하는데도 저것이 클리어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에러 사이즈는 에러 카운트를 보여준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아까 우리가 보여준 기본적인 에러, 밸리데이션 에러에 대한 걸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각으로 분산 배치를 해야 에러 메시지를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레이스 가이드에 보면은 이 다이나믹 폼이라는 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폼 잼을 만든 사람은 DHH입니다. 루비 온 레이즈를 개발한 사람인데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 잼은 철저하게 루비 온 레이즈에 있는 그런 기능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렇게 뷰 파일에서 스타일링을 할 때 이러한 CSS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요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링을 변경해 주게 되면은 이런 보이는 모양들이 다 이쁘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지원한 형태로 본 에러 메시지의 출력 양상은 있는데 우리가 스타일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기본적으로 폼 4에서 에러를 보여주는 기본 코드죠. 여기 보면은 H2가 있고 그다음 ULNI가 있죠. 여기에 P는 빠졌습니다. 그죠?
h2 다음에 이 사이에 p를 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에러의 베이스 심볼에 대한 것이 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넣고 p를 여기다 넣어주고 우리가 나중에 밸리데이션,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작업할 때 그런 베이스 에러에다가 할당해주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실제 보면은 이 에러 엑스플레이션은 바로 여기에 전체 div 박스에 대한 로고 아이디고 그 다음에 에러 엑스플레이션 h2로 하면 바로 여기 스타일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러 엑스플레이션 p에다가 스타일링을 하면은 요게 전체 여기다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러 엑스플레이션 UL 리스트 하면 각각 속성에 대한 리스트 아니면 전체 속성들에 대한 에러들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보이게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원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폴드, CSS, CS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데 정의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스카폴드 제너레이트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넘어갔는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scaffold CSS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filled with errors, 그다음에 errors explanation 있고 h2 UL 있고 여기 이 사이에다 p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filled with errors는 바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라벨과 인풋의 외곽선을 색깔을 빨갛게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filled with errors, filled with errors 보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레드 해놨죠. 백그라운드 레드 해놓고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형태로 해놨고 패딩은 이렇게 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믹 폼이라는 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잼 파일에다가 잼을 등록해줘야겠죠. 자, 잼 파일에다가 이렇게 다이나믹 폼이라고 잼을 추가해주고 번들 인스톨을 실행해주면 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이나믹 폼 잼을 이제 추가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러 메시지, 또 하나는 에러 메시지 폼,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똑같습니다만은 쓰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위에 것은 폼 핸들러를 앞에 객체로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는 뒤에 클래스 이름을 심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폼4에서 코딩을 할 때 아까는 장황한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준 장황한 에러 메시지 코드가 있었는데 이 다이나믹 폼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줄로서 끝난다는 거죠. 요거는 에러 메시지 언더바 4 하다음에 여기 여기다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다이나믹 폼을 이용해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냥 빨간 이런 스타일링이 없어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다이나믹 폼을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쓰는 explanation, 에러 언더바 explanation의 아이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르게 쓰더라고요. 자, 기본은 이거였는데 다이나믹 폼에서 쓰는 거는요, 이놈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왜? 디폴트를 지원하는 거가 좀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얘가 이렇게 다이나믹 폼에서는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에러 언더바 익스프레션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폼에서 만드는 건 이런 형태인데 그렇게 빨간 왁구로 보이게 하고 하는 거는 또 그 아이디 태그 이름만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사용할 때 아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에러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서 쓸 수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이런 옵션들을 써주게 되면은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for error 메시지에다가 요 각각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디폴트는 이게 H2였는데 나는 더 작게 보이고 싶다면 H3를 하니까 글자가 좀 더 작아졌죠. 그다음 메시지는 You are fixed to the following list. 메시지 보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뭡니까? 베이스 에러 메시지죠. 베이스 여기 보이는. 그다음에 헤더 메시지는 요 위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폼에서 제공하는 에러 메시지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타일링을 바꿔준 거죠. 스타일링을 바꿔줬는데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각각의 에러 메시지를 속성별로 다 분산시킨 것처럼 바로 이 에러 밸리데이션 에러 메시지를 HTML 태그를 아예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여기다 이니셜라이저에다가 이 RB 파일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이 파일을 둬도 위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레이스가 레이스가 실행될 때 이 코드를 불러올 수 있는 경로만 인식이 되는 위치에만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레이스 캐스트의 라이언은 이거를 위치 넣는 거를 config 디렉토리에 environment.rb 파일에다가 이 코드를 삽입을 해놨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코드가 액션 V입니다. 핵심이 이제 뷰 템플릿을 쓰는 거기 때문에 뷰 베이스에서 보면은 핵심이 바로 field underbar error proc를 지정해주면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c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넘겨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HTML 태그와 인스턴스, 이게 막 field object에 대한 인스턴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변수를 넘겨주게 되고 HTML 태그라는 것은 지금 폼 빌드에서 만들어주는 결국 라벨, 그 다음에 인푸트 이런 것들을 HTML 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HTML 태그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는 아마 각 객체, 그 필드 객체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객체에서 발생한 그 에러들을 갖다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조인, 콤마로 찍어가지고 아까 요 콤마 찍어서 보낸 것처럼 복수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에러의 결과들을 조인해서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고, 그래서 에러스라는 변수에다가 임시 변수에다가 로컬 변수에다가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건들을 주는 거죠. HTML 태그가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시식을 줘가지고 라벨로 시작하게 되면은 라벨 다음에 라벨이 뭡니까? 이게 라벨이죠. 라벨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인풋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여기 넘어갈 것이고 이것도 여기 넘어가는데 요거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요거를 표시할 때는 라벨인데 이 라벨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냥 라벨 요것만 표시하라 이거죠. 그 라벨 자체의 내용만 표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TML이 넘어오게 되면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HTML 태그가 인풋이 넘어오게 되면 요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인풋 다음에다가 요걸 추가합니다. 요게 스팬으로 해가지고 요걸 추가한다. 거기에 스팬에는 validation error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양을 이쁘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작성한 errors가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복수가 콤마로 여기 표시된다. 요게 키입니다.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원래 레이스 가이드에는 요거만 있어요. 요게 없어요. 빨간 줄이. 요 한 줄만 있어요. 요걸 구현하면은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두 개 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죠. 거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찾아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부족하더라고요. 바로 요 옵션이 있어야 라벨이 있을 때는 안 보이고 인풋이 있을 때만 바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체크박스가 문제야. 체크박스가 문제라는 거는 이 체크박스인데 컴포넌트 인풋의 타입이 뭡니까? 이게 체크박스예요. 이게 인풋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 요 사이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서 손을 대야 되느냐? 요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추가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추가합니다.
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에다가 else가 있었고 그죠?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또 조건을 줬어. 또 조건을 줬어.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을 준 이유는 라벨이 앞에 나왔는데 라벨일 경우에 라벨이 나왔지만은 그때 그 여기다가 또 조건을 줘서 라벨이 남았지만 그 라벨 중에서도 체크박스나 히든 요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표시하지 말아라. 에러를 표시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라벨이긴 하지만 이 안에 alt 제가 꽁수를 부렸죠. 여기다가 alt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alt 값에다가 체크박스라고 넣어놨어. 이건 인풋이지만 이건 라벨이잖아. 이 라벨이 다른 라벨과 구분이 되려면 그 라벨에서 뭔가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alt 해가지고 체크박스라는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벨이지만 그 라벨의 속성 중에 alt 값이 체크박스이면 그때는 표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베이스 에러가 하면 요 밑에 보입니다. 제가 해놨거든요. P코드 넣어놨거든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요. 이거 없애려면 아까 그 위에 없애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니까 밑에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결국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에러 메시지 HTML 작성하는 방법 요거죠. 키가 오겁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사실 앞에 강의한 내용을 이해를 좀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변경한 거죠. 개수. 그래서 H 타이틀만 헤더 타이틀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하면 이렇게 옆에 보이게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